구독만 해도 돈이 되는 5분 경제입니다. 오늘은 CPI 발표 직후 벌어진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 장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숫자 하나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나스닥은 0.54% 올랐습니다.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49% 뛰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지수는 걸음마를 뗐는데 반도체만 전력 질주를 한 겁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우리 시장 쪽입니다. MSCI 한국 ETF가 5.16%, 코스피 야간 선물이 3% 급등했습니다. 정작 미국 지수보다 한국 관련 자산이 훨씬 크게 움직인 겁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의 갭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출발점은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였습니다. 전월 대비 0.1%, 연간 기준으로는 3.4%로 6월에 3.5%보다 둔화됐습니다. 근원 물가도 2.5%에 머물렀습니다. 시장 예상과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거라는 공포가 거치면서 9월 금리 인상 명분이 약해졌고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장중칠 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시장을 누르던 압박이 한 겹 벗겨진 셈입니다. 그런데 풀린 돈이 향한 곳이 문제였습니다. 전 업종으로 골고루 퍼진 게 아니라 반도체와 AI 인프라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적입니다. AI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가 19.28% 급등했습니다. 2분기 말 수주 장호가 1,040억 달러, 석 달 전보다 40억 달러 넘게 늘었고 이후에도 250억 달러 이상 신규 계약을 확보했습니다. AI 서버를 만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19.02% 뛰었습니다. 광통신 부품업체 루멘텀은 13.63% 올랐습니다. 이 세 회사가 던진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AI 투자는 이제 기대가 아니라 실제 주문서와 매출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이 가장 불안해했던 지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돈은 쏟아붓는데 정말 팔리긴 하는 거냐? 어젯밤 그 의심에 대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자 부품 공급사들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이 9.01% 급등했습니다. HBM 핵심 공급사라는 점이 부각된 데다 해외 국부 펀드의 직접 투자 가능성까지 보도됐습니다. 마이크론은 4.92%, 엔비디아는 3.03% 올랐고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장비주도사 퍼센트, 안팎씩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옵션 수급입니다. 엔비디아 9월 만기 240달러 콜옵션에 매수가 집중되면서 풋콜 비율이 0.47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오를 거라는 쪽에 건돈이 내릴 거라는 쪽에 2배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콜을 팔았던 쪽이 위험을 막기 위해 현물을 다시 사야 합니다.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건 실적과는 성격이 다른 기계적인 수급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반대편은 비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26%, 아마존은 1.83%, 메타는 3.38% 하락했습니다. 투자 계획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자금이 반도체로 옮겨간 결과입니다. 팔란티어와 세일즈포스 같은 소프트웨어도 밀렸고 알리바바와 니오 등 중국주도 개별 악재 없이 동반 약세였습니다. 테마 밖에 있으면 잘해도 오르기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한편 양자 컴퓨팅 쪽에서는 퀀티넘이 27.97% 폭등했습니다. 상장 후 첫 실적이 예상을 넘었고 연간 전망까지 올렸으며 오라클과 단연 계약도 맺었습니다. 반면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 같은 원전주는 3%에서 4% 하락하며 수급에서 밀려났습니다. 다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물가 속을 뜯어보면 항목별로 엇갈립니다. 숙박비가 2.75% 내리며 전체 수치를 눌러줬는데 이건 계절적, 일시적 요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항공료는 2.22%, 개인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가격은 3.5%나 뛰었습니다. 부품값 상승이 소비자 가격으로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재정 쪽도 부담입니다. 7월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4,323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8% 늘었습니다. 2021년 3월 이후 최대치이고 회계 연도 누적으로는 1.8조 달러에 이릅니다. 나라 빚이 늘면 국채 발행이 늘고 그건 결국 시장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젯밤 장은 물가 안대 반도체 실적 확인, 그리고 옵션 수급이 겹쳐 만들어진 극단적 쏠림 장세였습니다. 코어 위브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수주 장호처럼 실제 매출로 확인된 부분은 시간이 걸려도 되돌리기 어려운 실수요입니다. 반면 콜옵션이 밀어 올린 부분은 며칠 만에도 되돌 수 있는 단기 오버슈팅입니다. 오늘 국내 반도체주가 크게 갭 상승한다면 이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올라타는 것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달러 원 환율은 서울 환시에서 1415원 선, 역외 시장에서는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생산자물가 지수, PPI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보다 앞서 움직이는 지표인 만큼 여기서 예상을 웃도는 숫자가 나오면 어젯밤의 안도감은 하루 만에 뒤집힐 수 있습니다. 끝.